30개의 바퀴살이 바퀴통에 모여드니 바퀴통 공간의 없음이 있어야만 수레로 쓰이고 찰흙을 이겨 그릇을 만드니 그릇 공간에 없음이 있어야만 그릇으로 쓰이고 문과 들창을 뚫어서 집을 만드니 집 공간에 없음이 있어야만 집으로 쓰인다. 그러므로 있음이 이로움이 되는 것은 없음이 쓰임새가 되기 때문이다. 알아들을까요? 아니 이제 원문 같이 하죠. 30폭이 공 일곱 칸이 당 기무라사 유 거지용이요 선식하야 이의 기하니 당 기무라사 유 기지용이요 착호유하여 이의 실하니 당 기무라사 유 실지용이라 고로 유지 이의 리요 하세요. 고로 유지 이의 리는 아니 제가 그랬는데 요라고 하세요. 고로 유지 이의 리요 고로 유지 이의 무지 이의 용이로다. 예. 30폭 30개의 바퀴살이 이렇게 그 바퀴의 살이 우리 자전거 같은 거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그 중심이 되는 바퀴통으로 모여들죠. 그러니 이것은 그 바퀴통이라는 것은 공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없음을 맞아서 당자 유거지용이요 수레의 쓰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있는 것과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없는 것이 있음과 만나야만 이것이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선식하야 선은 흙을 이기는 거예요. 반죽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이라는 건 찰흙이거든요. 그래서 찰흙을 반죽하여 이의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 쓰지 않습니까? 이 경우도 그 없음을 맞아야 유기지용이요 그릇의 쓰임이 있게 돼요. 우리가 그릇을 보면은 세숫대가 됐든 그 개밥그릇이 됐든 이 조그만한 술잔이 됐든 간에 그것이 빈 공간이 있어야만 그릇으로서의 쓰임이 있지. 그 공간이 다 차버리면 그릇으로 쓰임이 없게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받아서 쓰려고 하는데 또는 국을 넣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꽉 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와 유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뚫을 착자입니다. 호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을 호라고 해요. 지게문호. 이 옛날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려서 살인문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어려서 살인문 보면 어떻게 해요? 딱 열고 자빠지지 않게 지게작대기 같은 거 받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 안 해도 딱 열고 이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이 문 자체가 삐그덕거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게작대기를 그래서 이게 지게문 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라고 하는 것이 지게작대기로 딱 받쳐놓은 상태. 유라는 것은 들창유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흙벽돌로 쫙 쌓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하지 않게 뚫어요. 그래 또 바깥에 무슨 일이 있나 내다볼 수도 있고.
그 들창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이 문 딱 뚫어가지고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게 그게 이 들창 문자거든요. 유인가 유? 유. 그래서 이의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을 만드는 거예요. 집을 만드니 이 경우도 그 없는 공간, 텅 빈 공간을 맞아서 유실주용 집의 쓰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유지이의리요 무지이의리니라. 제가 이제 왜 이것을 과거에는 는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는가는 앞에 나오는 당기무라사 유거지용, 당기무라사 유기지용, 당기무라사 유실지용이라는 걸 그대로 맞추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암송을 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지이의, 무지이의 다 똑같아요 지금 어법이. 그래서 이것은 앞은 앞대로 한 문장, 뒤는 뒤대로 한 문장이라고 봐야 된다. 라고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그래서 이걸 묘라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있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것이야. 우리가 그릇이 있으면 밥 먹는데 밥을 먹기 편하죠. 그릇이 없어봐요. 그냥 하면 그 상태에서 손으로 집어먹는다든가 물론 지금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릇 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있음이라는 것은 이익이 되는 것이요. 없음이라는 것은 쓰임새이다. 용.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봤어요. 이 해석은 이제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해석이죠. 이 뒤에도 이제 설명이 아마 나오거나, 근데 여러분들 봐도 어려울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는요, 이렇게 바라봤어요. 무와 유의 선후관계, 그리고 무가 유보다 앞서 있고, 또는 무가 말하자면 지배자고, 유는 피지배자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무라는 것은 아주 주된 본질이고, 무라는 것은 지엽적인, 그렇게 마력적인, 그런 거로 이렇게 말단의 것으로 봤거든요. 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이 노자를 쭉 읽어보면요, 그런 차별이 없어요. 무라든가 유라든가 차별이 없어요. 그렇게 바라봐야지. 없으면 없는 대로 좋은 것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은 거예요. 왜? 없으면 그 자체가 쓰임이 무궁무진한. 그리고 있음이라는 것은 그 쓰임새가 한정되어 있지만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바라봐야만 이것이 순하다. 마치 우리가 노자 2장에서 천하가 계지미지 의미로 된 천하가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것을 라고 생각하되 차는 오라. 이거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더러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아름답다고 하는 건 그거 진짜 더러운 거야. 그렇게 그게 어떻게 노자님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는 거죠. 노자님의 눈으로 봐도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모두들 저게 다 아름다워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병통이라고 하는 것을 노자님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이게 자연스러운데 마치 노자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말하자면 또라이라도 굉장한 또라이.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더러운 여인이야 뭐 이렇게 노자님이 과연 그렇게 보셨을까?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효리 막 사람들은 이효리가 예쁘지. 그런데 그 이효리가 그래서 밉다라는 게 아니고 모두들 이효리가 예쁘다고 다들 한결같이 막 그렇게 하는 거. 이 현상은 이건 문제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현상이. 그렇게 바라봐야 노자 2장 해석도 자연스럽다. 지금 나오는 무와 유의 것도 그렇다는
저는 그렇게 알아봐요. 자, 그 다음 이제 읽어보셔요. 네. 바퀴통에서 30개의 바퀴살을 거느리는 까닭은 없음 때문이니 바퀴통 공간의 없음이 다른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없음의 참됨으로써 무리를 거느릴 수 있다. 나무, 찰흙, 벽이 세 가지 수레바퀴 그릇 집을 이루는 까닭은 모두 없음으로써 쓰임을 삼았다. 말하자면 없음이 있음에게 이름이 되는 까닭은 모두가 없음으로써 쓰임새를 삼는 데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봐요. 이 끝에 보세요. 말하자면 없음이 있음에게 이로움이 되는 까닭. 그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없음이 그래서 있음보다 앞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 왕필의 해석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여기다 지금 소개해 놓은 거예요. 예, 그다음 읽어보셔요. 위의 것은 왕필의 풀이다. 있음이 이름이 되는 것은 없음이 쓰임새가 되기 때문에 라는 노자의 말씀을 없음이 있음에게 이름이 되는 까닭은 모두가 없음으로써 쓰임새를 삼는데 힘이 있기 때문에 라고 왕필은 교묘하게 뒤틀어서 없음이 있음보다 앞서는 근본이라고 왜곡된 표현을 아니, 합니다. 책이 어떻게 좀 잘못됐나 그쪽 읽는 부분이 없네요 여기는. 그 책이 아니에요. 아 선생님 또 그러셨어? 지난 시간에도 그랬는데. 아이고 네. 예. 꺼내세요. 가만히 들었네. 예. 제가 책을 바꿔갖고 왔네. 자, 예, 계속 하셔요. 예. 난 좀 어떻게 됐나. 예, 그냥 예, 진복 씨 계속 하셔요. 예. 아, 22쪽이에요. 어, 예, 같이. 예. 아이, 죄송합니다. 예. 예. 어, 아, 이상하다. 예. 그래서 왕필의 주장은 예. 천하 만물은 있음에서 낳고 있음은 없음에서 낳는다. 천하 만물은 생어유하고 유는 생어무니라는 40장의 구절에서 설득력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직선적 사고로서 존재의 근원을 추구하는 부분적 진실일 뿐이다. 사실 40장의 이 글 바로 앞에는 되풀이하여 순환하는 것은 도의 흐르며 약한 것은 도의 쓰임새다. 반자는 도지동이요 약자는 도지용이다. 라 하여 전체의 진실은 순환론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장의 있고 없음이 서로 낳고 유무상생라는 구절도 이를 반증한다. 노자 전체의 글은 시적 구성을 지니고 있어 수많은 생략이 그 언저리에 자리한다. 노자가 읊은 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전면에 떠오르는 것일 뿐 그 수면 아래 잠긴 그 이상의 순환론적 토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왕필과 하한 등 후대인들이 주장하는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일방통행적 질서를 강요하는 것은 분명코 노자가 아니다. 순환론의 거장, 노자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아꼈을 뿐이다. 다음 같은 말씀을 있음에서 없음으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예. 그게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아주 이렇게 말을
저도 막 이렇게 쉽지 않아서 이걸 하는데 아주 끙끙끙끙 거리면서 예, 수없이 고치고 생각하고. 근데 참 여기 읽으면 참 명문장이네요.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많이 느낍니다. 여기가 참 이게 아주 전 그런 생각은 못했고요. 내가 지금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아니요, 예, 정확하게 아주 잘 표현된 예. 말이네요. 우리가 노자 2장에 보면 유무상생, 고로 유무상생하고 난이상승하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은 잊어버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만. 이게 지금 유무상생이라고 노자님이 분명히 2장에서 말했거든요. 유는 물, 무는 유를 그렇게 낳는다는 게 유무상생 아니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낳는다는 거. 근데 그동안 계속 무에서 유를 낳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를 종속적인 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값은 그 하나의 값을 다 갖고 있다. 개개의 값을. 그게 노자님 말씀이거든요. 육아의 말씀은 안 그래요. 육아의 말씀은 어떤 값이 더 크고 어떤 값은 더 낮아. 그 맹자님 말씀도 아까 그렇잖아요. 왕천하는 거, 왕. 그것은 그게 더 낫다라는 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자님은 안 그래요. 굉장히 평등하게 말씀하셔요. 같은 값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돌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예를 들면은 미의 상대 개념이 추가 아니다. 또 이 선의 상대 개념이 악이 아니다. 이런 식의 엉터리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어떤 해석 하나에 딱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노자 20장 같은 경우에 보면 절악이라사 무어다. 굉장히 비통한 노자님의 말씀이지요. 그게 배움을 끊어야만 근심이 없나 보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보면 막 슬프다니까요. 저도. 그러면서 선지 여학이 상거 약하, 상거 기하며 선과 악의 거리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되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하고 이건 악하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선은 좋은 거, 악은 나쁜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선이나 악의 그 거리가 얼마나 그렇게 차이가 나냐. 막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 노자님은 굉장히 어떤 것에 대한 값을 동등하게 서로 상대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차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아버지 이야기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야 되고 손자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린 것이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할아버지 하는 말도 무시할 건 무시해야 되고 손자가 하는 말로 이건 들어야 된다. 우리가 들어야 돼.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값을 부여하는 게 이 노자예요. 지금 이 노자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좀 여담을 제가 좀 어제 저녁 때 텔레비를 보다가 중국 사상의 근원을요 도교에서 두고 도가가 유학이 나오지 않았나? 제 말이 맞습니까? 제가 잘 들은 건가요? 텔레비를? 뭐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예. 모든 사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우리 종필씨 그림을 그리시지만 과연 종필씨 그림 중에서 가장 종필씨답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종필씨께 있겠어요? 몇 개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조금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종필의 그림이라고 딱 말할 수 있듯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게 이제 발명 특허할 때 그런 거 나와요. 발명 특허할 때에 이거 실제 이제 그건데 이 포드니 뭐니 이런 자동차에 물 이렇게 유리창 앞에 이렇게 닦기 있잖아요. 와이퍼. 그걸 누가 이렇게 발명을 합니다. 발명을 했는데 그것을 발명을 해가지고 포드니 이런 데서 막 사기로 했어요. 그래놓고 이 사람이 막 빚 없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공장 차려가지고 하는데 그걸 안 받아 그쪽에서.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됐어? 망해버린 거.
망해버리고 그러고 포드니 뭐 크라이슬러니 이런 애들 그냥 지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 지들이 저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문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정은 어떻게 했어? 완전 파산돼가지고 무너져버리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욕은 얻어먹고. 근데 그래가지고 평생 싸워가지고 결국 이겨요. 근데 이길 때 그게 아주 대단해요. 이길 때 뭐 그 변호사를 정말 대단한 사람을 뒀는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 포든이 이런 데서 이 부분은 어디서, 이 부분은 어디서, 이 부분은 어디서. 과연 저 사람의 와이프 뭐 무슨 새로운 발명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삼성 이주영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변호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재용 죄죽 하나도 없어. 벌죽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사전을 딱 들고 나와요. 사전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럼 섹스피어라든가 뭐라든가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창조적인 문인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어디서 창조적인 걸 찾을 수 있냐. 다 나오는 건데 다. 거기서 아주 싹 역전시켜버려요. 한 대목에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하나도 새로운 건 없거든요. 그렇게 바라볼 때 뭐 도가에서 유교가 나왔건 뭐 어떤 말이든 가능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도가 유가의 색깔은 아주 분명히 다르고요.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으로 일단 요순 시대에 그 출발된 뭐 집에서 뭐 사실 출발 어디서 따질라 하나 없겠지만 그게 도가적 기반이었지 않을까. 이제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게 옛날 옛적에 범영이 말하기를 왕필과 하한의 죄가 폭군 걸주보다 더하다 하니 어떤 이가 너무 지나치게 평한다 하였다. 범영은 말하기를 사대부들로 하여금 단번에 길을 바꾸어 예악을 붕괴시키고 중원을 망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남긴 풍속이 지금까지 근심이 된다. 한 시대로 그치는 폭군의 잘못은 죄가 가벼우나 여러 대에 걸친 근심은 죄가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하한 등은 노자를 설명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음을 근본으로 삼으니 없음은 만물의 뜻을 열어주고 천하의 일을 이루어서 어디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음양이 이에 의지하여 화생하고 현인이 이로 말미암아 덕을 성취한다. 그러므로 없음은 기환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왕연 등 조정의 사대부들이 모두 허황된 것을 아름답게 여겨 직무를 소홀히 하고 태만하게 지냈다. 범영의 평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노자는 있음이 이로움이 되고 없음은 쓰임새가 된다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왕필과 하한은 있음을 무시하고 없음만을 숭상하여 노자의 본질을 흐렸을 뿐 아니라 시대 정신을 허황된 곳으로 잘못 이끈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